진짜 답답했던 게 네. 제 그 멍청한 인간들이 야 그럼 윤석열 아저씨도 아저씨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더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냐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칼에 찔렸어. 칼에 찔렸는데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고 살인 미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했는데 윤석열이 이긴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 대선에서 0.7% 차이로 이재명을 이겼잖아요. 윤통이. 근데 그게 윤통이 부정선거로 0.7%를 이긴 게 아니고 원래 한 10% 가까이로 이겼는데 부정선거로 그 10%가 0.7%로 줄어든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번에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만 총선만 갖다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대선 거를 그래서 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대선을 건드렸다고? 아유, 다 건드렸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다 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 자료들이 보시면 청운 효자동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요 데이터 다운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투표구가 요 청운 효자동입니다. 자, 보시면 청운 효자동도 여기 보면은 관내 사전 투표랑 여기가 이제 요게 본투표죠. 얘네가 몇 프로야? 거의 20% 가까이 벌어지죠. 18%. 18, 19%가 벌어지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수의 법칙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틀 사이에 무슨. 그리고 사전선거 보세요. 사전선거에서 이재명은 55%를 기록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심상정 아줌마랑 우리 성렬이 형님 은 38%? 34%예요. 근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거 15% 차이 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어떻게 15%가 차이 납니까?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만 봐도 진짜 2, 3% 바뀌는 것도 한두 달 걸려요. 그죠? 맞아요. 네, 무슨 그것도 큰 이슈가 있어야지 한 2, 3% 왔다 갔다 하는데 며칠 사이에 15%가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맞춥니다. 뭘 맞추냐면은 당일 투표는 못 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표에다가 표를 넣었을 거니까 요거를 39.84로 자, 여기 이재명 표를 39.84로 맞춰봅니다.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추가표가 884표를 더 들어간 걸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차이, 1% 이내로 줄어들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이게 자연스럽지. 요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사전선거 득표율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심상정 아줌마는 누가 봐도 대통령이 안 될 걸 알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굳이 사전선거까지 나가면서 심상정을 뽑는 사람은 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 4% 정도 벌어지는 거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랑 성렬이 형이랑은 이게 사전선거 득표율도 그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사전선거 나가는 사람들은 비슷한 비율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80%를 더 넣은 거예요. 그냥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이영돈 PD 다큐멘터리 보면은 다 맞는 말을 하고 알아듣겠는데 저는 80%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장황하게 했어. 너무. 장황하기도 하고 그 확률 설명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는 수포자거든요. 그거 꽤나 높은 수준의 수학적 이해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 설명하는 거 보면은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거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딱 그냥 숫자로 보여드리면은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있는 선거구니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네. 자, 그래서 쭉 제가 강남구, 그리고 뭐 이렇게 수성, 대구, 광주, 뭐 부산, 전북 이렇게 쭉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강남구 한번 볼게요. 강남. 자, 강남구도 보면은 자, 사전선거랑 본선거랑 12%가 차이 납니다. 말도 안 되죠. 자, 본선거 성렬이 형님, 자, 이게 몇 번? 11% 차이 나요. 심상정 아줌마도 1%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투표수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숫자가 낮으면은 분모에 더 덜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요것도 맞춥니다. 뭐랑 맞추냐면은 본선거에 이재명이 23.44의 득표율을 기록했잖아요. 사전선거에도 23.44라고 44를 기록했다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표가 838표가 들어갔고 총 소개에서 838표를 빼서 이제 비율을 정하면은 이제 아주 편안한 숫자 0.7% 차이로 줄어들죠. 성렬이 형님. 성정이 누나도 0.5% 차이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사전선거 득표율 어때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지죠. 이거 뭔가 이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죠. 숫자가 튀지 않습니다. 네, 이거 10% 차이 나는 거 12% 말도 안 되잖아요. 3, 4일 사이에. 강남도 넣었다고? 강남도 넣었죠. 대구 볼까요? 수성구 황금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저 황금동 잘 모르겠지만 전국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7%가 벌어지죠? 여기도 7% 벌어지고, 그죠? 어쩜 이렇게 똑같이 넣었을까? 똑같죠.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선거 득표율도 말도 안 돼. 거의 절반의 이재명 뽑은 사람의 절반은 사전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기도 자 18.21%로 이걸 맞춰봅니다. 사전선거를. 그래서 이렇게 맞췄어요. 수정을 하니까 1% 이내로 줄어들죠. 성렬이 형님 거. 그리고 상정이 누나도 0.5%로 줄어듭니다. 사전선거 득표율 편안한 숫자가 나오죠. 심상정의 사전선거 득표율은 계속해서 조금씩 처지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심상정 뽑는 사람들이 굳이 사전선거까지 나와서 뽑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구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추가표가 생각보다 적죠.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야, 이거 강남호 이기려면은 되게 많이 넣어야 될 한 것 같아요. 3,000표 넣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못 넣죠, 일단. 왜냐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어디서 많이 넣냐면요. 오히려 여기서 많이 넣었어. 오히려 호남권에서 많이 넣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대구 보면은 여기는 13,000표죠. 지금 요거 더하면 13,000표죠. 네. 13,000표에서 400표밖에 안 넣었는데 여기는 15,000표에서 2,500표를 넣었어요.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죠. 진짜 많이 넣었다. 10배 가까이 더 넣었죠. 왜요? 어차피 이기는 데인데. 이게 어차피 이기는 거랑 상관없이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잖아요. 총합이니까. 총합이니까. 그러네요. 여기다 녹여서 넣을 수가 있는 거야. 네, 총합이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는 더 넣는 거야. 티가 안 나니까. 티가 덜 나죠. 녹일 수가 있잖아. 5,800표와 3,400표. 티가 덜 나잖아요. 보면은 1,300표랑 여기 800표는 여기 막 2,000표 넣어봐요. 티가 너무 많이 나죠. 녹여 넣기가 힘들어. 근데 여기는 녹여 넣을 수가 있죠. 2,000표를 녹여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하지도 않고. 그쵸. 뭐 여기는 어차피 어차피 여기는 80% 나오나 70% 나오나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이제 총합이니까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넣었어요. 보시면은 심지어 광주에서도 1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죠? 이렇게 사전 선거 득표율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요것도 맞춥니다. 72.43으로 본선거를 사전선거랑 비슷하게 맞춘다고 하면은 2,409표가 추가표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또 넣고 보면은 어때요? 0.3% 차이. 이거는 뭐 0.07% 차이로 줄어들죠. 편안한 숫자가 나오죠. 이것도 호남권에서도 어떻게 이게 사실 30%에서 40% 올라가는 거는 그래 금방이라고 쳐. 근데 70%에서 80%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죠? 30점짜리를 40점, 50점, 60점으로 올리는 거는 쉬워요. 근데 70점짜리를 80점, 90점으로 올리는 건 어려운 거야.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사전선거 여기가 더 이상한 거예요. 광주가 10%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물어봤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대구도 넣냐, 광주도 넣냐 물어보셨잖아요. 상관없어. 지역 상관없이 그냥 다 넣은 거예요. 다 넣은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숫자가 보정을 하고 나니까 여기 보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럼 이게 자연스러운 숫자죠. 38, 39. 음. 이 52, 38, 39. 말이 안 되죠. 와. 자, 그럼 전북은 어떨까요? 전북도 뭐 전주를 한번 부산 말고 전주 한번 볼게요. 네. 자, 전주 덕진구 가져왔어요. 덕진동. 네. 여기도 보시면은 83%, 78%, 5% 가까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도 5% 가까이. 그래서 얼마의 추가표를 넣냐면은 여기도 이렇게 이제 요것도 이제 수정을 해봤어요. 이거 뭐 더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요거 이제 숫자 보세요. 편안한 숫자가 나오죠. 원래 막 5%, 6% 벌어지는 데서 요걸 이렇게 맞추니까 0.09%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추가표가 보면은 10,000명이잖아요. 10,000명이 만 명 좀 넘네요. 1,500 정도 되는데 1,000표를 넣은 거죠. 거의 1,000표를. 거의 10%를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부산 요런 데는 지금 여기도 10,000명인데 500표죠. 그러니까 전라도권에서 더 넣은 거예요. 녹일 수가 있으니까. 진짜 웃긴다. 얘네 머리 좋다. 머리 좋죠. 녹여야 되니까. 해커들이잖아요. 얘네는 이거 숫자 연구하는 애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부산도 이렇고. 정렬적으로 넣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아니네. 아니죠. 그런 지역적 특색이랑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번에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제 우리 성렬이 형님이 계엄을 했잖아. 계엄을 했을 때 뭐 국회에는 뭐 몇백 명 안 갔지만 어디 많이 갔어요? 선관위에 서버 털러 가고 선관위 털러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있어. 관악구에 있는 여심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이제 잘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제가 저번에 QR코드 얘기한 적이 있어요. QR코드 2020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QR코드를 넣었다. QR코드가 근데 선거법에는 바코드로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굳이 QR코드를 넣은 이유는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누구의 데이터? 투표를 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QR코드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락 이렇게 넘어가는 계수기에서 QR코드로 해서 뭔가를 계수기에서 조작하지는 않을 거고 그 QR코드를 이제 이미지를 딱 저장해 놓으면은 그 QR코드 안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 뭐 인적사항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나중에 조작하기가 쉽겠죠? 그 저장한 이미지를 어디서 갖고 있다? 여론조사위원회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성렬이 형은 다 알고 있던 거야. 다 알고 있던 거죠. 아니 나도 아는데 성렬이 형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범죄 수사 하는데 통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성렬이 형은. 그래서 여론조사 여심위도 털었죠.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하게 그 표를 넣은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건 거죠. 아, 네. 그럼 그거 확보를 했습니까?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요.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네, 그거는 이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영돈 PD의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서버 리스에서 썼다 그러잖아요. 서버 리스에서 썼다 그러면은 선관위 서버에는 뭐 많은 자료가 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남아 있을 거고 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여심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 개수기 있잖아요. 걔네들이 투표 그 개수를 따다락 하면서 그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저장해가지고 파일로 갖고 있거든요. 아, 수능이랑 똑같네. 네, 잘 모르겠지만 갖고 있을 텐데 그 이미지가 어디 있을 거다? 여심위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리스에서 썼을지라도 여심위에서는 그걸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QR코드와 그 사람 어디 찍었는지가 있는 그 투표 용지 파일, 이미지 파일이 여심위에 있을 거고 그거를 아마 아주 강력한 증거로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헌재에서도 그렇고 성렬이 형이 나 이거 증거 있으니까 제출하겠다 했는데 헌재에서 다 거부했죠. 부정선거 관련된 거는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대0 된 것도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심위 통계 이제 여론조사를 알아야 여기가 여론조사가 80%가 나온다는 거를 조작을 해놓고 아니면은 여론조사를 해놔야 여기에 얼마의 표를 더 넣을지 얘네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심위에도 당연히 성렬이 형이 털은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A웹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쇼킹했습니다. 네. 근데 시스템만 수출을 하느냐? 아니에요. 표도 인쇄해서 수출합니다. 표도 인쇄해서? 예. 그래서 뭐 이상한 표가 인쇄가 되고 있죠. 여기 근데 뭐지? 한국인인가? 뭔가 동양인이 뒤에 있죠. 뭐야? 무슨 말이 막 써 있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뭐 이상한 영어도 아니고 이상해요. 근데 여기 한글이 써 있어요. 여기 한글 보이세요? 근무시간 준수. 그쵸? 근무시간 핸드폰 사용 금지. 이거 뭐야? 여기 한국이야? 어디야? 잡담 금지 뭐 이런. 이상하죠? 이상하죠? 공고 선거표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왜? 외주를 받았나 보죠. 외주. 투표지를요? 네. 콩고에서 못 만드니까? 마저 더 볼게요. 네. 여기 그래서 표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외주를 왜 받지? 콩고에는 프린터가 없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콩고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을 받아갔으면은 인적사항 입력하고 현장에서 표가 나와야죠. A웹에서 수출했다면은. 아무튼 뭐 근데 표를 이렇게 성남시에서 인쇄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아니 인쇄공장에 왜 이렇게 창문을 검게 다 칠해놨죠? 보안. 인쇄공장이? 그래요? 인쇄공장도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인쇄공장 보면 충무로나 이런 데 가는 거 보면 그냥 문 다 열어놓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가려놨더라고요. 수능도 이렇게 합니다. 수능도? 네. 이게 근데 시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인쇄하는 게 이상한 게 외주를 받은 게 자, 우리나라 대선도 보면 안철수가 대선 전전날인가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표가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 표에는 이제 그거를 새로 뽑기가 힘드니까 이제 사퇴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이거 미리 뽑아놓으면 어떡해? 그쵸? 미리 뽑아놓으면 안 되죠. 투표는 그날 표를 이렇게 뽑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콩고표를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박스에 이렇게 있죠. 네. 위치가 어디냐? 지금 요 공장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 빨간색 요거 해놓은 게 뭐냐? 삼립 빵박스 기억 안 나세요? 2020년에 삼립 빵박스에 사전선거 투표 표 보관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여기 바로 옆이 걸어서 5분, 10분 거리가 삼립. 보면은 여기가 산당 공단이거든요? 여기 공단이에요. 요 공단에서 자, 박스가 나오는 업종을 하는 데가 뭐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삼립 자체는 워낙에 박스가 많이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빵박스 훔쳐왔든 뭐 아니면 삼립이 뭔가 연관이 있든 뭐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내 회사가 연관이 있는데 우리 빵박스를 거기다 한다? 좀 말이 안 되고 삼립에 그냥 여기서 박스 어디 남는 거 없냐 해가지고 그냥 가져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립 공장이랑 가까운 인쇄소에서 이렇게 프린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립 빵박스, 삼립 보이죠? 여기 이제 사전선거 보관을 삼립 빵박스에서다가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2020년에. 요 공장이 콩고 투표지를 인쇄한 업체가 삼립 공장 근처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게 콩고표를 우리나라에서 인쇄한 것도 이상하고 그거를 까맣게 가려놓은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삼립공장 근처인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그 인쇄공장이거든요. 흑인들 뭐야? 관리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콩고에서 인쇄를 해서 콩고에서 그거를 하는 거는 선거 인쇄지를 하는 거는 관리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콩고의 선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스펠링이 이상한 게 없는지 그런 거 검수하는 사람들 아닐까 싶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콩고 보면은 콩고 사람인데 뒤에 한국인이 심드렁하게 앉아있죠. 여기 지금 한국입니다. 콩고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너희들이 수출한 선거 시스템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항의 방문한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뉴스 안 나오죠? 항의 방문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콩고 아저씨들이 항의 방문했습니다. 뉴스에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제 그 수출되고 있는데 오, 그래서 쎄하다. 쎄하죠. 아니 그러면은 콩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왜 부정선거를 했을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나라.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근데 저번에 가나도 말씀드렸죠. 가나가 전 세계에서 리튬 매장량 1위. 리튬이 뭐에 필요해요? 배터리 만드는 데 필요하죠.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산업군이 엄청나게 많이 겹치잖아요. 특히 지금 자동차 지금 트럼프 아저씨가 되자마자 트럼프 딸 누구지? 이방카 트럼프가 GV80 타고 나오고 그 전 세계에 내려가지고 그리고 정의선 불러가지고 이제 현대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전 세계에 공표를 하고 이게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이제 이렇게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모듈화 시켜가지고 소중대 해가지고 뭐 그거는 뭐 전기차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가 현대를 밀어주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왜 트럼프가 현대를 밀어주냐? 현대는 중국이랑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자, 벤츠만 해도 벤츠 EQE 같은 거 이제 불타가지고 그 뭐 파라시스 10위권 그러니까 CATL은 이제 그래도 전 세계 1위 중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니까 CATL 쓴 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중국에서도 10위권 밖으로 넘어가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벤츠에서 쓴단 말이죠. 이상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대1로에 걸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 뭐 이탈리아 이제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도 요새 디자인 나오는 거 보면은 막 벤츠 그 막 별마크 엄청 박혀 있고 중국 애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하거든요. 배터리도 다 중국산 쓰고. 그래서 그런 독일 자동차는 미국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대차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뭐 중국의 돈 먹은 이제 친중 언론들은 현대차가 미국으로 공장 이전한다니까 뭐 우리나라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일자리 없어지는 건 맞는데 그 대신 현대차가 또 다른 배터리 일자리로 해가지고 뭐 금양이라든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배터리 업체들한테 또 다른 오다를 줘가지고 그거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아무튼 현대차는 좋아졌고 결국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세금을 어디다 내? 우리나라에 내잖아요. 한국 회사니까. 결국 좋아지는 건데 그냥 그 일자리 가지고 이제 민노총이나 중국의 장악된 언론들은 그게 이제 뭐 팔렸다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주했잖아요. 국방 수주했고 조선 수주했고 그거 수십조 그거는 얘기 안 하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얼마나 관세 하는 데서 우리나라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되게 우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1도 보도 안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 가나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 갔는데 가나 리튬 매장량 1위 콩고는 뭐에? 히토류. 아 죄송해요. 히토류가 아니고 코발트였구나. 코발트 생산 1위 민주콩고에서 광물권 쟁탈전. 요거는 뉴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코발트 1위가 콩고다. 그럼 콩고는 부정선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중국 입장에서 해야죠. 어떻게 보면 자원전쟁. 자원, 에너지, 유통 이제 그런 이제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전쟁을 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성렬형이 뭐라 그랬어? 성렬형님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콩고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탈원전을 하고 할 수밖에 없죠. 태양광을 그렇게 빨아들이고 네. 뭐 모자라면 석유 석탄 러시아에 받아오면 된다고 그랬던 거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간첩이지. 거예요. 하는 행동 보면 간첩이죠. USB. 뭐 넘겼잖아요. 내용이 뭘까 거기에 글쎄요.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그게 문재인 좀 구속해야 되는데 북한이랑 당연히 연결이 됐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문재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변호사 할 때도 막 그렇게 큰 성과를 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뭐 인권 변호사니 뭐니 북한 옹호해주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외모빨로 좀 그래도 이렇게 강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추대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잘생겼어. 잘생겼잖아요. 근데 갑자기 태블릿 PC가 나왔어. 사전선거가 생겼을 때부터 조작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사전선거 있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AU앱이 만들어진 게 사전선거가 생겼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조작이 들어갔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왜냐면 그때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처음 도입된 거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숫자가 어제 그저께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그것도 숫자가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늘까 하다가 야 이거 찾아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문재인은 알고 있었겠네요. 아니 무조건 알고 있죠. 아니 무조건 알고 있죠. 씨. 문재인이 노태악을 임기 끝났는데 굳이 임명하고 나간 거 보면은 그것만 봐도 무조건 알고 있었죠. 무조건 알고 있죠. 또 뻥끗 안 하고. 뻥끗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자기 구속될 텐데. 에너지, 뭐 자원,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중국이 흡수하는 게 중국의 이제 그 중국몽 중에 일환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산업군이 그렇게 겹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상생하는 입장이죠. 반도체만 해도 일본에서는 반도체 그 소부장 소재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완성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우리나라처럼 완성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그래가지고 막 자꾸 SK니 이런데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공업, 조선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1등을 뺏긴 지 좀 몇 년 됐죠. 자동차 보면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산업군이 거의 겹쳐요. 왜냐면은 중국이 우리나라가 하는 거 그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상위권 포지션에 있는데 그 포지션에서 뭐 예를 들어 현대차만 해도 북미에서도 약간 중가 그냥 서민들이 타는 차잖아요. 그게 이제 겹치는 게 중국에서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 계속 그래서 한국의 산업을 뺏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경쟁력을 낮추는 게 중국이 살아나는 길이야. 그러면은 뭐 원전도 지금 중국에서도 막 어떻게든지 막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군이 너무 많이 겹쳐요. 중국이랑 한국은.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든지 한국의 산업을 쇠퇴시키고 중국이 그거를 뺏어오고 쌍용차도 결국 중국이 다 빼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인도 해가지고 결국 KGM으로 왔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 하고 싶은 거는 한국 기술력 빼먹고 한국한테는 이제 그렇게 되고 뭐 아프리카나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들은 광물이 필요한 나라들은 광물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지중해 연안을 이탈리아가 너무 중앙에 너무나도 자리가 좋게 딱 있잖아요. 좋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이탈리아 애들은 축구 좋아하니까 AC 밀란, 인터 밀란 이런 구단주가 다 중국인인 거 아시죠? 문화권에서부터 그래서 이탈리아에도 침투해 가고 있다. 구단주가 중국인입니까? 모르셨구나. 모르죠. 저는 네, 축구는 전혀 모르죠. 구단주가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손흥민이나 뭐 황희찬 선수들 보면은 영국에서 뛰니까 박지성도 영국에서 뛰었으니까 그 선수들 보면은 영국 팀 구단주는 중국 자본이 별로 유입이 안 됐어요. 왜냐면 어차피 중국은 영국을 먹어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탈리아는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 얘기를 좀 이따 또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1대1로에 걸쳐져 있는 나라가 코로나 때 중국 입국을 미국은 바로 막았죠. 근데 중국을 입국을 막은 나라와 입국을 막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몽골 같은 데는 중국 입국을 바로 막았거든요. 몽골은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1대1로에 전혀 관계가 없어. 몽골은 왜냐면은 러시아랑 중국이랑밖에 국경을 맞대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1대1로에 몽골은 빼. 근데 1대1로에 가장 큰 연관이 있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끝까지 중국 애들 입국을 안 막았어요. 왜냐면 계속 교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입국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중국 입국? 안 막았죠. 우리나라도 1대1로에 먹고 싶은 나라다. 그리고 이미 많이 중국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온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웹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컨트리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뭐 유럽 가서 볼게요. 대륙별로 보면은 구글맵 한번 켜주실게요. 구글맵. 부동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지정학적인 얘기인데 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노르웨이 A웹에 가입돼 있을까요? 안 가입돼 있을까요?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뭐 여기 노르웨이 먹어서 뭐 할까요? 지정학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힌트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렇죠. 핀란드는요? 조금 애매하죠? 좀 애매한데요?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르기스스탄 알고 계시죠? 부정선거 우리나라 대통령 왔었죠? 자, 1대1로가 어떻게 나가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어디서 끝난다? 이탈리아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독일 부정선거. 독일 우편 부정선거. 폴란드 A웹에 가면 폴란드 가입국가. 벨라루스 당연히. 있어요? 우크라이나 당연히 있죠. 그 1대1로에 따라가지고 A웹이 1대1로 따라가지고 수출국이야. 불가리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쪽 라인이 아니니까. 터키는 있어요. 터키는 중요하죠. 지정학적으로. 그쵸. 터키 해협 여기. 터키 해협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이게 러시아 얘기도 할 건데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 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 민스크 지역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여기가 이제 원래 친러 지역이잖아요.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자, 여기 누구 땅이에요? 여기 러시아 거죠. 여기 합병을 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은 크림반도. 자,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큰 나라인데 와, 진짜 크다. 진짜 크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큰 나라인데 러시아는 바다가 없어요. 뭔 개소리야. 여기 다 바다잖아라고 바다. 하는데 얼어 있어.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동항이 없어요. 얼지 않는 항구. 여기로 그러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오호츠크에 여기 얼어요. 겨울 되면은. 여기 보면은 오호츠크에 그냥 완전 깜깜하네요. 그렇죠. 겨울 되면 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오호츠크에도 왜냐면은 여기 우리가 위도 38선이잖아요. 요 위로 가면은 바다가 또 얼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오호츠크에 이런 데 옵니다. 그래서 요런 데는 그래도 부동항이 아닌데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 항구로 쓰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러고 미국이랑 너무 맞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나가봐야 미국 허락 받고 나가야 돼요. 일본은 그냥 미국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중, 여기에 먹을 게 많죠? 아프리카부터 유럽 국가 수백 개의 국가들이 여기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여기를 우크라이나는 여기 왜 공격했냐면은 크림반도로 가려면은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기 협조가 없으면 크림반도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걸 연결하고 싶었던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크림반도로 나가서 요 터키 해요. 요로 나가는 겁니다. 요로. 그래서 네. 여기도 중요하구나. 그렇죠. 여기 중요하죠. 그래서 튀르키예도 여기 있죠. 튀르키. 터키 여기 있고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있고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은 옛날 구소련이었던 나라들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뭐 체코나 뭐 여기 뭐 헝가리나 뭐 여기 웬만하면은 다 있고요. 벨라루스도 그렇고. 그리고 아프리카가 중요해요. 중국이 먹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광물 자원이니까 아프리카 보시면은 이게 또 2차 전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다 광물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미를 볼게요. 여기는 아프리카는 한번 가서 이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광물 자원이 많은 나라라고 아실 거고 남미도 또 웃기거든요. 남미는 중국하고 상당히 먼데? 중국하고 멀지만 이렇게 이제 AU에 한 국가가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퀴즈. 아르헨티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AU에. 아르헨티나 거의 망해가는 국가잖아요. 지금 좀 그래도 회복했지만. 아르헨티나에 광물이 있나? 광물은 없죠. 근데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미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AU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루과이는요? 안 돼 있어요. 칠레는 안 돼 있습니다. 요런 데가 돼 있죠, 요런 데. 왜 요런 데, 베네수엘라 이런 데, 수리남 이런 데 돼 있죠. 왜냐면은 미국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괜히 관세 때리고 캐나다에 괜히 관세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트럼프가 그냥 꼰대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캐나다도 부정선거 있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멕시코에서도 계속 마약 공급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이제 카르텔 1000명 멕시코에서 이렇게 넘겼죠. 근데 멕시코뿐만이 아니고 여기 남미에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이제 뭐 도미니카 공화국, 뭐 이렇게.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은 투표하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서는 이민 가기 쉽거든요. 미국의 우루과이 이민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죠. 파라과이 이민자 들어보셨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죠. 근데 이런데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서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여기로 마이애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이애미에는 영어보다 스페인어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데 온두라스 아까 있었죠? 이런 데서 가는 거야.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요 나라들. 그래서 AU에 보면은 중국이 뭘 노리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와, 네. 이거 완전히 그냥 전 세계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시진핑의 큰 그림인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인 거예요. 그림을 진짜 크게 그린다. 근데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워낙에 옛날부터 크게 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냥 보면 보이죠. 전략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지금 중국몽 1대1로 이런 게 전략인 거고, 전술로 이제 세부적인 게 전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도 그 하이브리드 전쟁의 전술 중에 하나인 거죠. 부정선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학적인 얘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나라들의 의미가 하나하나 있어요. 아프리카 특히 가서 보세요. 아프리카 가서 보시면은 우린 정말로 만약에 AU앱이 제3국에다가 그런 선거 지원을 하는 거다 하면은 뭐 유명한 뭐 소말리아 뭐 해적 있고 바다 끼고 있고 소말리아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AU앱의 어떤 그 창립의 어떤 의도로 보면은. 소말리아는 없어요. 왜 없냐면은 그렇게 열악한 곳인데도 먹을 게 없어요. 소말리아는. 먹을 게 없죠. 광물 없나? 광물이 없죠. 광물은 산이 많아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여기는 산이 많죠. 여기 딱 보면은 구글맵 보면은 콩고 살벌하네. 산 많죠. 수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 많잖아.
있어요? 있죠. 에이유에도 있죠. 산 많은데 있죠. 마다가스카르 이런데 없죠. 나미비아 이런데 산 없어 보이죠. 사막이죠.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이유에 없어요. 없어요. 이런 나라 왜 안 해줘? 이런데 왜 안 해줘? 앙골라 못 봤다. 앙골라 있을까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앙골라 있을까요? 앙골라 있네. 산 많으니까 여기 자원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드 무조건 없겠네. 사막 많은데. 사막이 많으니까. 네, 이런데 없겠네. 니제르, 말리 이런데 없겠네요. 모래밖에 없으니까.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산이 있어야지 자원, 그 산림 자원이 그러면 광물 자원이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도 이제 서서히 부정선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미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까 여기가 지금 개판이네 완전. 네네네. AU앱이 이게 빨간 거는 이미 밝혀져서 뉴스에도 나고 뒤집힌 나라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혐의 받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이거 완전 난장판이네. 난장판이죠. 미국은 씁니까? 미국 당연히 안 쓰죠. 미국도 안 쓰는데 왜 미국 안 쓰는 쓰죠.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좋은 거면 미국부터 써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개수기를 전 세계에 또 수출하고 있는 거고. 시진핑. 결국 시진핑이죠. 대단하다. 그쵸. 진짜 대단하죠. 어떤 의미에서 진짜 대단하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국 편드는 것도 중국 편드는 것도 어차피 애국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속임수라기보다 어떤 감정이잖아요. 사실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편을 드냐 미국 편을 드냐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 편을 들면 된다. 근데 그게 당연히 미국일 가능성이 90% 이상이잖아요. 설마 중국이겠어? 그렇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 시진핑이 그거는 이해가 돼요. 시진핑의 전략이 결국 전 세계가 다 투표를 하고 투표는 뭐야? 인구수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야.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 보세요. 호주에는 지금 중국에는 거의 30%가 중국계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호주 가면 거의 중국판이고 지금 유튜브 호주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중국인들이 혐중 영상이 엄청 올라와요. 중국인들이 호주를 가면은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은 호주가 인구가 600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지원 정책으로 엄청 받아들였어요. 그 큰 나라에 인구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인들 영주권을 받았는데 투표권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 그들은 투표권이 생기죠.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호주에는 부정선거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그쵸. 뿌리 내려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뿌리 내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AU에도 호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투표라는 거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유리한 거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것 중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게 투표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예를 들면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저는 우호적이라고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신 문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장벽을 높이고 귀화 시험 보는 귀화의 장벽을 낮추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으면은 한국인이 돼. 그러면은 너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을 줄게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잖아요. 귀화 시험 엄청 어려워요. 우리나라 지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애국가 4절까지 외우시겠지만 저는 까먹었거든요.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군대 갔다 온 지. 근데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우게 만든대요. 우리나라 귀화 시험 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통과할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어렵게 귀화 시험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귀화 시험을 낮추고 그러니까 귀화의 그 문턱을 낮추고 대신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장벽은 높이고 그렇게 하면은 아예 한국인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라고 얘기하면 괜찮겠는데 자꾸 이민자 얘기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정책은 호주처럼 중국한테 먹기 쉬운 정책인 거거든요. 시진핑이 하는 게 결국 중국몽이잖아요. 후진타오 주석에서 시진핑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중국은 미국이랑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의 공공의 적은 러시아거나 부시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이 공공의 적이다 뭐 이렇게 뭐 악의 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 시진핑이 타도 미국을 외치는 거예요.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자가 결국에 이제 중국몽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1대1로거든요. 21세기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결국 그건 거잖아요. 21세기판 실크로드를 만들고 싶다는 건데 자기네 이제 그 상해 정도에서 그러니까 결국 바다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크로드라는 게 옛날에 이제 진짜 왕서방이 실크를 팔던 이제 그런 유통 경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실크로드를 21세기판으로 만들고 싶다. 근데 해상 경로도 추가하겠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해상 경로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었으니까 육로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그 끝이
이탈리아인 거예요. 여기 이탈리아 보이시죠? 그래서 1대1로의 끝이 이탈리아인 건데 거기서 그리고 끝이 홍콩 혹은 뭐 상해, 광저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로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닷길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인도랑 중국이 워낙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사실 문제가 많아서 중국 애들이 전략 전술에서 전략은 알겠어. 이건 전략이잖아요. 이제 전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선거 그리고 이제 그 문화 깊숙이 침투하고 뭐 여러 가지 쪽으로 침투하는 건데 중국 애들은 조금 아무래도 매너라든지 그런 문화 자체가 남을 잘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혐중 문화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작년 재작년에 1대1로에서 우리는 빠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시진핑 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전략은 알겠어. 전술이 지금 이게 하기가 너무나도 범위가 큰 거였던 거예요. 부정선거도 사실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이렇게 하는데 뭐 성렬이 형 봐봐요. 이렇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거 더 이상 이 전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해킹 부대, 시진핑의 해킹 부대, 뭐 나이콘이라는 해킹 부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해킹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의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1대1로란 말이죠. 그래서 요 1대1로에 있는 나라 중에 대부분이 부정선거인 나라하고 AU에 가입돼 있는 나라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1대1로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이제 동북공정을 또 말씀드리기 전에 서남공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남공정, 동북공정, 1대1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서남공정이 뭐냐면은 요것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의 서남 쪽은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입니다. 앞 탄압하고 있는 거, 내전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국의 서남 쪽은 어디냐면은 서남. 그렇죠. 여기입니다. 신장 위구르 그리고 티베트 자치구.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왜 이렇게 중국의 영토의 거의 절반은 오반가 한 3분의 1 정도예요. 넓긴 하다. 넓죠. 진짜 엄청나다. 네. 근데 중국인들은 다 여기 바닷가에 모여 살잖아요. 네. 원래 사람은 바다에 물가에 모여 사니까 여기에 모여 살고 여기 신장 위구르랑 티베트 자치구는 그냥 자기네들 독립하겠다고 까부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국 애들이 한족이 90%가 넘게 한족이잖아요. 중국은 한족 애들한테 그 혜택을 준 거야. 자, 신장 위구르 가고 티베트 가면은 니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게 해가지고 엄청 많은 한족들이 절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저기서 투표권이라든가 목소리가 한족의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자치구가 되면요. 애초에 1대1로가 깨져. 일로 나가야 되거든요. 실크로드가 여기 이렇게 해서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인도로는 못 넘어가. 인도가 지금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그리고 인도도 힘이 센 나라잖아요. 일로 못 넘어가. 파키스탄도 인구가 많지만 여기도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일로 못 넘어가. 이 중에 제일 만만한 나라는 키르기스탄 아니면 타지키스탄이에요. 그래서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티베트 자치구랑 위구르 자치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를 엄청 탄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대1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이 1대1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먹을 게 많잖아요. 여기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여기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태평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여기 거쳐갈 게 너무 많아. 인도 태평양도 마찬가지고 여기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루손섬 여기에 미군 기지 있죠. 대만도 미국이 지켜주고 있고 오키나와 여기 오키나와 여기 미군 기지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 평택. 그래서 보면은 태평양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아프리카랑 유럽으로 나가려면은 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부담스럽네.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1대1로가 그래서 이제 그 서남공정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동북공정은 왜 하냐?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자,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해요.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때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순진한 게 통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약간 멀어져 있죠, 지금은. 네.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일이란 개념에 대해서 되게 멀어져 있는데 헌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통일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요? 네. 자, 1, 2조는 워낙 유명한 내용이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뭐 변호인 이런 데 나왔잖아요. 노무현 찬양하는 영화. 거기에도 나왔고. 자, 3조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는 어디예요? 한반도 전체 다. 전체 다죠. 여기 요 압록강, 두만강, 이남을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상에 우리나라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조 통일을 지향하며 아. 헌법에 나와 있죠. 있구나.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좌파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 거야. 아니, 좌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친중 애들 입장에서는 자, 이게 자 한반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헌법에서 그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한 탈북민들 있죠.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터민 분들 강 건너오고 뭐 이렇게 임진강 건너오면은 귀화 시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 김씨 공산당 세력에 강제적으로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김씨 3대 세습하는 그 북한 세력들이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터민 오면은 귀화 시험 안 보죠. 바로 뭐 일자리 내주고 돈도 주고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는 여기는 우리가 수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북한이 무너지면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근데 무너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배 나온 거 보니까 성인병 걸리는 것 같고 오래 살진 못할 것 같다까지 생각해봤는데 어린 놈의 새끼가 그 이후 시나리오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죠.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뭐 김여정이가 뭐 김주애를 죽이고 자기가 뭐 한다 뭐 근데 그거를 다 떠나서 자 지금 빨치산 세력들도 다 늙어 죽었잖아요. 오늘 그 자식 오늘 내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속사포로 막 고모부도 싸죽이고 막 하잖아. 하는데 그들이 무너지려면은 무너지는 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의 혁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윗대가리 애들끼리의 어떤 내분으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은 있고 사실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를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 누구도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국회의원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의 시나리오를 중국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죠. 아니 뭐 계획이 할 게 뭐 있어? 계획이 있어요. 밀고 내려와? 이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입장인데 우리 생각만이에요. 국제법상으로는요. 네. 별개 국가예요.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은 우리 땅으로 봐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북한이 무너졌어. 그러면은 이게 국제법상으로 국제법원에 붙여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분단된 거가 우리의 의지였습니까? 북한의 의지였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의 의지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거든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대요. 중국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자 이게 국제법에 붙여져요. 국제재판에 붙여집니다. 국제재판은 어느 한 나라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조금이라도 우기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거기를 군인을 보내가지고 점거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이 조금만이라도 개입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법으로 붙이면요 있잖아요. 뭐 7대3이든 6대4든 우리나라에 뭐 조금 유리하게 고기를 나눠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100% 이거는 한국 땅이야라고 국제법 그 국제재판에서는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달리.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공유 지분이 될 수도 있겠네. 공유 지분이 되는 거예요. 공유 지분이.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나라가 왜 독도를 계속 군사적으로 거기 지켜야 되느냐면은 일본이 조금이라도 거기 개입하는 순간 바로 국제법으로 붙여버리면은 공유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도를 지켜야 되는 거고 독도를 지켜야지 해안선을 거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자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무너지면은 국제법에 붙여지겠죠.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우리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먹는다는 거는 우리 생각인 거예요. 와, 씨. 그러니까 이게 뭐지? 네. 왜냐하면 국제법으로는 북한은 하나의 개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무너졌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참여할래?라고 못 할까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법상으로도.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거기 대사관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지분이 있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도네시아가는 개별 국가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북한이 무너지면은 중국이 야 이거 우리 땅이야. 러시아가 야 우리 땅이야. 미국도 야 우리가 통치할게. 우리 자치령으로 할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충격적이다. 이게 충격적이죠. 왜 이 뉴스를 못 봤을까요? 안 나오니까 언론에 안 나오니까. 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동북공정으로 지켜야 되는 게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올 얘기긴 한데 핵심이 여기입니다. 여기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맞닿아 있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여기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섬나라반도 못해요. 왜냐면 일로 비행기도 못 지나가. 북한 위로는 비행기도 못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거 원래 비행기면은 그냥 여기 허가 받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섬나라라면은. 근데 섬나라보다 못해.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없이 여기가 만약에 중국 땅이면은 중국 허가 받고 여기 기차길이라도 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돼요. 섬나라보다도 못해요. 근데 북한이 통일이 돼가지고 저는 무조건 통일은 우리나라의 제2의, 제3의, 제4의 성장 동력. 지금 뭐 박정희 아저씨가 경부고속도로 뚫어가지고 중공업하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의 사실 산업의 근간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변화와 더 큰 산업적 이득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기를 어디다 평양에 친해 만에 막 농담으로 막 그랬거든요. 안 돼요. 중국 땅 될 거거든요,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 러시아가 왜 먹을까? 러시아를 왜 줬을까요? 여기 러시아니까? 러시아 왜 줬을까? 여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러시아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 러시아 준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 크림반도. 부동항이 없어요, 러시아가. 여기 먹는 순간 부동항이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는. 일종의 중국의 배려네요. 중국의 배려죠. 러시아를 위한. 그렇죠. 왜냐면은 중국은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딱 끊어놨어. 뭘 끊어놨냐면은 삼국이 만나는 그걸 끊어놨어요. 지들이 딱 이렇게 먹는 거야. 삼국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러시아랑 중국이랑 교역을 그러니까. 경쟁을 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 지금이랑 포지션이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아. 육로가 연결이 안 돼요. 육로가 연결이 안 되죠. 러시아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러시아로 육로로 연결 안 되는 게. 미국은 제일 쓸모없는 땅. 여기가 꽤나 쓸모있는 땅이에요. 보면은 평지죠. 이게 동해안이 이게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나는 이유가 여기가 열도잖아요. 그러니까 대륙판 이동 기억나시죠?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본 쪽이.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여기 동해안 그 바다가 엄청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보시면은 여기 바다 있는데 여기 그다음 바로 산이잖아요. 맞아요. 그 평지가 없어요. 근데 대신 뭐가 있냐면은 배를 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수심이 깊으니까. 여기 바로 다이렉트로 될 수 있어. 그래서 동해안 쪽에 있는 조금 평지다 싶은 데는요, 포항. 여기 중공업이 많이 발달해 있죠. 여기서 공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울산. 동해안에 평지가 있다. 바닥 있고 물 가깝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좋죠. 땅이 너무 좋습니다. 통일되면은 여기 함흥 여기다가 이제 저는 등기 치고 싶은데 아무튼 여기는 진짜 여기를 먹는 게 핵심이다. 여기는 보면 땅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간척하면 되죠. 뭐 우리나라 간척 잘하잖아요. 네. 간척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기찻길이 이렇게 연결되면 있잖아요. 1대1로에 끝나는 데가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상해. 그리고 홍콩 그래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안달이었던 이유가 홍콩이 끝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금융의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 뉴욕이죠. 뉴욕이 바다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배가 들어오고 거기가 배가 들어오면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그 지역 혹은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막 문재인이 말했던 분배로의 성장 그런 거 있잖아요. 분배를 한 성장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냥 아니 요 내부에서 내수를 하는데 거기서 성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거지. 그쵸?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물자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뭔가를 파는 것도 바닷길로 파는 거거든요. 비행기로도 팔 수 있는데 비행기로 팔 수 있는 거는 인력 정도 그리고 반도체처럼 작은데 비싼 것들 정도밖에 못 팔고 자동차, 중공업, 조선 다 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차를 비행기로 날리면은 한 대당 엄청 유통비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기차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네, 배랑 기차가 핵심이거든요. 모든 물류의 핵심이. 그래서 사람들이 철도를 중국의 공안들, 태자당 얘네들은 고속도로 가지고 있고요. 항구 가지고 있고요. 철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공산당들이 모든 걸 다 통제를 하니까 그런 어떤 사회 기반 시설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갖고 있고 항구 갖고 있는 애들이 최고 부자예요. 중국 애들은. 네. 거기서 그냥 통행료만 받아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그 고속도로 보면은 한라건설 이런 데가 이제 고속도로 그런 거 짓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통행료 막 몇백 원씩 받잖아요. 그게 가만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거든요. 그게 개꿀이야, 그게. 그냥 엄청난 캐시카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반도 국가들의 특징이 그런 캐시카우들이 있어요. 무역으로서. 그래서 그게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가 1대1로의 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도니까. 지중해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에 먹을 게 제일 많냐면요. 여기에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이권이 너무 많아요. 여긴 뭘 할 수가 없어. 다 지네 땅이야. 우리는 이쪽은 잘 안 보죠. 이쪽과.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브라질과 포르투갈이 가까울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가까워요. 브라질이 왜 포르투갈어를 쓰고 남미가 왜 스페인어를 쓰는지 이렇게 보면은 나오죠. 왜 아프리카가 프랑스어를 많이 쓰고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권이 너무 많아요. 센 나라가 너무 많아. 그죠? 그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도 있고. 근데 여기는 지네 땅이야. 그리고 여기 먹을 게 엄청 많아요. 여기 석유도 나오고 여기 미국 여기 태평양이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를 근데 미국이 다 먹고 있죠. 쭉 먹고 여기 하와이 여기 알바끼 해놨잖아. 하와이 알바끼 해놨고 막 괌 알바끼 해놨잖아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냥 태평양은 다 미국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군사적으로 자위대도 미국에 허락받고 움직이잖아요. 패전국이니까.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미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몽골, 중국, 러시아 다 사이가 안 좋거든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일본이 지금 미국이랑 어쩔 수 없이 미국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지정학적 파트너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라는 범퍼가 있고 대한민국에 자기네들이 미국이 생각했을 때 가장 경쟁하는 나라가 러시아랑 중국이잖아요. 러시아랑 중국을 다 견제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것도 어디? 아까 블라디보스토크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저렇게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중국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동북공정인 거예요. 동북공정이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를 본인들의 문화로 편입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법상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 북한이 무너졌는데 왜 중국이 왜 들어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거는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가 평양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었잖아요. 수도가 평양이었으니까. 그래서 평양까지 원래 우리 땅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까지 우리의 땅이었으니까 국제법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한쪽에 유리하게 치우친 판단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야, 평양까지 다 주는 건 그렇고 요만큼만 가져가 라고 국제법에서 판단을 해줄 거라고 하는 얘기죠. 러시아도 주장을 할 거잖아요. 우리도 여기 우리도 사인했다. 했다. 여기 안보 모시기 했겠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뭘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뭐 주는데 야, 니네 부동항 줄게. 러시아는 그럼 오케이. 전쟁을 할 정도로 부동항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여기 함경국도 여기 부동항이잖아요. 부동항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리는 동북공정의 결과는 이겁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보면은 서남공정 했을 때 뭐 얘네들이 독립을 하면은 중국의 위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먹으려고 한다도 물론 맞는 말인데, 사실 만주나 요쪽 중국의 여기에 만주 요런 데는 조선족 자치구 요런 데는 중국한테도 그렇게 크게 쓸모 있는 땅은 아니에요. 쓸모 있는 땅은 아니고, 근데 어디가 쓸모 있는 땅이냐면은 여긴 거예요. 요 북한인 거예요. 여기가 쓸모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 자 만약에 통일이 됐어요. 여기에 미군의 미사일이 여기에 있는 게 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미군이 지금 평택에 이렇게 있는데, 평택도 물론 상해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있으면요 어디가 견제가 되냐면은 베이징. 바로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평양이랑 이쪽을 미군이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그렇게 난리쳤잖아요. 성주에다 놨는데. 사드 미사일은 그리고 수비잖아요. 날라왔을 때 그걸 요격하는 이제 수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지랄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게 좀 무서운 거예요. 막 패트리어트 막 갖다 놓고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죠. 항공모함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막 이러면 여기에 이제 그 항공모함 여기 갖다 놓은 여기 정박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살 나는 거지. 숨이 턱턱 막히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여기 있는 거 일본에 여기 있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미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왜 우리나라 동의가 왜 남북 분단은도 우리나라 동의 없이 한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그래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예요. 동북공정. 야, 이게 무슨 통일이야? 통일 아니죠. 이건 통일 아니죠. 통일은 한반도 두만강, 압록강 이남을 다 먹는 게 통일이고,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부터 종북 좌빨이라고 하잖아요. 종북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종북 아니야. 결국은 종중인 거거든요. 종중 좌빨인데 북한을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헌법에 있는 3, 4조를 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소미아 이런 거, 한미일 협정 이런 거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사실 옹호하는 게 옛날에 60년대 막 똥86 세대들 중에서는 그냥 이념적으로 그냥 선동당해가지고 주사파? 주사파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직도 이념적으로 그런 이념을 못 버린 사람들이 있긴 있죠. 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종북을 한다? 사실 종북이 아니죠. 종중이죠. 중국한테 뭔가를 지원을 받고 북한을 계속해서 옹호해줘야 되는 거야.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돼줘야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중국 공산화 시킬 때까지 계속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한테 뭐 지원하고 핵 만들고 막 김대중 아저씨가 쌀 퍼주고, 이게 북한의 체제를 계속해서 공고히 해줘야 중국한테는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를 마저 끝내자면은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편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뜻대로 안 되고 통일을 이뤄냈어. 진짜 근데 저는 성렬이 형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성렬이 형이 만약에 지금 탄핵이 됐으니까 이거를 뭐 헌법상으로도 지금 뭔가 뭐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번 대선은 못 나온다고 치더라도 5년 지나면은 뭐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법적인 문제는 뭐 아니면은 뭐 윤석열 아저씨처럼 진짜로 이제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편을 들고 통일을 시킨다면은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시켜서 한반도를 우리나라가 다 먹는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인구 감소 문제 싹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1,500만 명, 2,000만 명이 순식간에 생겨버리는데 인구 감소 뭔 의미가 있어. 그리고 북한 여자들 이거는 되게 좀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출산율이랑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수가 있어요. 언론에서는 발표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남녀 차별의 어떤 그 기본적인 베이스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문맹률. 문맹률? 네. 문맹률이랑 출산율은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아... 네. 그게 뭐냐면은 교육 수준인 거예요. 출산율 문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통일되면은 그 1,500만 명, 2,000만 명 되는 북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난민 얘기고 만약에 뭐 소말리아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먹여 살려야죠. 언어 안 되잖아. 그리고 걔네들 그냥 맨날 뭐 해적질하고 뭐 어업하던 애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 공장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면은 일 안 한다고 도망칠걸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일꾼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들이에요. 걔네들은 거의 하루 12시간, 15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걔네들은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을 하고 있는데 밥도 요만큼밖에 못 먹고 그지 같은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인데 걔네들은 그 사람들한테 일 15시간씩 하면은 막 300만 원씩 주잖아요. 최저임금만 해도 10,000원 조금 넘으니까 15시간 일하면 하루에 15만 원, 30일 일하면 450만 원 받겠네. 그러면은 연봉 5, 6천이면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걔네들한테 돈 주면서 일 시키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중국인들이 뭐 농촌에서 중국인들, 뭐 몽골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 북한 사람들이 일을 한다? 그냥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싹 다 해결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통일하는 순간 싹 다 해결됩니다. 난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잘못 알고 있어. 지금 북한 사람들이 놀고 먹는 거 해적질하고 이런 게 아닌데 지금 걔네들은 공산주의일 뿐이지 공장에서 일하고 군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월급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해서 인구 문제, 뭐 그렇게 해서 뭐 외국인 문제 해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묻혀 있는 지금 아직 그 개량화되진 않았지만 광물 꽤 많죠. 뭐 텅스텐도 많다고 하고 뭐 리튬도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물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1대1로를 깨부실 수가 있다. 깨부신다는 게 물리적으로 니네 하지마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유통에 있어서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통이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유통에 그리고 그런 금융의 핵심지가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홍콩을 그렇게까지 탄압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던 게 위에 광저우가 있죠. 중국의 가장 큰 공장들 산업도시가 광저우잖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울산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광저우가? 가깝네. 바로 앞이에요. 네, 바로 앞이죠. 전 세계에서 1등 금융도시가 당연히 뉴욕이고 2등이 상해고 3등 홍콩, 4등 싱가포르. 그게 다 아시아에 몰려있죠. 1등만 뉴욕이고 다 아시아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평양이 여기다 몰려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들끼리 다 찢어먹어. 런던, 프랑스 다 찢어먹잖아요. 지들끼리. 다 자기 잘났대. 다 잘났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떻게 안 돼. 여기는 뭐 어떻게 안 되고 중국, 인도 그래서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여기를 먹어야 금융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를 먹는 애들이 그래서 싱가포르랑 홍콩인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시위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뉴스도 잘 안 났지만 홍콩에 있었던 많은 금융 그룹들이 싱가포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그때 금융 파이가 1년 만에 30% 이상 커졌거든요. 그거를 저는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거 싱가포르에 갈 거 우리나라에 오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어디에 올 수 있냐면은 부산이 보시면은 이제 가덕도 얘기를 저번에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가덕도가 있죠. 가덕도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라거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그래서 물량이 되게 많대요. 물량이 되게 많고 그리고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큰데 요거는 어느 나라를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 물자가 어느 나라를 위한 물자가요? 당연히 한국밖에 없죠.
북한을 위한 물자가 일로 들어오지 않겠죠. 중국을 위한 물자가 일로 들어오진 않겠죠. 네. 그죠?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됐어요. 중국, 러시아, 몽골 이쪽까지 오는 물자까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 보시면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독일 이쪽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물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지금 어떻게 와요? 이렇게 배로 오죠. 이 위로 못 와요. 아까 말했듯이 얼어 있어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오는 게 편할까요? 여기로 기차로 가는 게 편할까요? 기차로 가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자 보시면은 여기서 뭘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멕시코, 남미에서 뭘 생산을 했어요. 이렇게 가는 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편할까요? 여기로 가서 기차로 가는 게 편할까요? 일로 가서 기차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물동량을 뭐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주 많은 양을 대한민국에서 받아낼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엄청난 수익. 그래서 동북북 공정의 핵심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북한을 통일을 하고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핵심이 여긴 거예요. 여기가 기차가 여기서 중국 가고 싶으면 중국으로 가고 싶으면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싶으면 러시아로 가고 이 통행료 물자 통행의 핵심이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딱 막고 있으면은 그냥 그 나라 수에즈 운하 그냥 딱 중국이 막아버리면은 그 운하 통행이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경쟁을 만들고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 여길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잘했으면은 우리는 일로 가야 된다. 여기 이제 금융센터가 있거든요. 문현동 금융센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뭐 말만 국제금융센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뭐 산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국제금융센터가 만들 때 저같이 이렇게 부산에 금융센터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안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여기 원래 금융센터가 뭐 홍콩, 싱가포르 자본들이 사실 일로 들어왔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재인 때 이제 완전 작살이 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거의 놀고 있죠. 여기 그냥 오피스텔이나 짓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잘 되면은 여기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년 후에 뜰 곳. 100년 한 30년. 30년. 네, 그래서 미국이 이기면은 여기가 뜬다. 그렇게 놔둘까 중국이 진짜? 모르겠어요. 보통 애들이 아닌데. 근데 트럼프가 더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 트럼프가 더 세지 않을까. 지분 좀 줘. 나도 우리 선조들이 거기다 옛날에 서명했었어. 근데 그게 이제 시진핑이 실각하면은 지금 시진핑 실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 후진타오도 마찬가지고 등소평도 했던 얘기가 앞으로 100년은 미국한테 개기지 말아였어요. 앞으로 100년 동안은.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미국하고 싸워보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진핑이 그렇게 실각하고 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힘을 키우는 거는 저는 괜찮은 지정학적으로 아까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괜찮은 스토리거든요. 일본이 힘을 키운다? 요거 좀 문제 있죠. 일본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진주만 또 습격하면 어떡해. 그쵸? 일본이 힘을 키운다?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 그러면은 어디를 최우선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냐? 독일? 프랑스? 영국? 안 돼요. 영국은 당연히 형제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여기밖에 없어요. 필리핀? 안 돼요. 대만? 섬나라라 좀 그래. 육지랑 연결될 수 있는 여기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만 문헌에 나온 것만 2000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대요. 뭐 고려와 신라시대 합쳐봐야 한 1000년 정도 되잖아요. 1000년 조금 넘죠. 근데 2000번이면은 1년에 2번의 침략을 받은 거야. 문헌에 있는 것만으로. 근데 뭐 해적들이나 뭐 일본이 옛날에 뭐 이렇게 통일되기 전에 막 일본에 뭐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막 쳐들어오고 이런 거는 또 문헌에 나와 있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반도 국가의 핵심이 그거예요.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 그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게 인도로 미국이 진출한다? 뭐 물론 그것도 가능한데 가장 진출하기 좋고 군사적으로 대륙을 가장 견제하기 좋은 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리더를 잘 뽑아야겠죠. 그래서 윤석열 같이 진짜로 애국자고 진짜로 해야 되는 거를 하는 사람이 뽑혀야 통일을 이루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박근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박근혜 때의 그 구호 있잖아요. 캐치프라이즈가 통일 대박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통일 대박 저는 박근혜를 그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저는 박근혜를 처음에 더 지지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아줌마의 그 리더십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통일 대박 그 계획은 저는 너무 찬성이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만 이렇게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뭐 인구 감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먹거리 뭐 미래 먹거리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배터리 막 아니면은 뭐 엔터 산업 막 먹거리가 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일되면은 먹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통만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그냥 평생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아니 근데 야 중국이 우리나라의 통일 이후에 그 분할 계획까지 짰다는 게 정말 쇼킹하죠. 놀랍네요. 네.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우리 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 우리 맘대로 하겠다는데. 근데 국제법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환장하네. 환장하지. 국제법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승만이 3자 동맹을 하는데 중국, 일본, 미국의 세 개 나라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주권을 넘긴다라고는 조약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는 일부러 뺐어요. 그때 이승만이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주의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그 조항에 넣는다면은 2대 2가 돼버려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주권을 뺏길 수가 있으니 그거를 우리나라는 빠지겠다 하고서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좌파들이 아직까지도 그걸로 이승만을 까요. 진짜 천재 중에 천재였던 거죠. 뺐어. 우리나라에 좌파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좌파가 지배할 거를 아마도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뭐 댓글 남겨주실 겁니다 또. 아시는 분들이. 네네네. 네, 남겨주실 겁니다. 서남공정. 서남공정. 위구르. 동북공정. 동북공정. 와 중공몽 진짜 무섭다. 무섭죠. 네. 남쪽 여기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이런 데는 잘 안 건드려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먹을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어차피 해상 경로는 저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가봐야 또 인도 있는데 인도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들어. 인구가 자기네들보다 더 많고 그죠. 자기네들이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인도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좀 약간 지금 정신 약간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가 지금 그래도 인도 증시 엄청 또 오르고 있고 뭐 하잖아요. 아무튼 뭐 인도는 또 영어를 쓰니까 미국 편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인도랑 좀 많이 교역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인구가 그러니까 경제를 중국에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잖아요. 그 포지션이 좀 바꿔서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인도 어떨까? 둘 다 영어도 쓰기도 하고 인도랑 우리나라는 산업군이 그렇게 많이 안 겹칩니다. 그래서 인도도 먹을 게 많아요. 엄청 많죠. 중국보다도 인구가 이제 더 많아졌고 근데 못 살기도 하는데 인도를 좀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중국 하느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요. 그쵸. 이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저는 야 분할 계획도 그렇고 그 A웹에 가입된 국가들의 어디는 가입이 돼 있고 어디는 가입이 안 돼 있고 근데 그걸 지도를 보니까 알겠죠. 답이 딱 나와.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유리한 나라에 가입되는 거예요. A웹이. 그렇게 지금 중국이 스며들고 있다. 전 세계에. 시진핑의 전략은 좋은데 전술이 안 먹히고 있다. 너무 빨리 눈치를 챈 건가?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중국인들의 문화 자체가 협중이라는 게 중국인들이 너무 침투해서 중국인들의 문화를 걔네들은 서로 눈치를 안 보는 문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적처럼 대했다가 나중에는 친해지면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다. 이제 약간 그런 문화잖아요. 제가 중국 문화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서양권에서 봤을 때는 서양인들은 매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완전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협중 문화가 엄청 심해지다 보니까 전술이 안 막히는 거죠.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요. 이 얘기 못해도 1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시간을 떠들 기회를 안 줘요. 어디 술자리나 친구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하면은 야 개소리 하지 마 이러고 말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언제나 왜가 중요하거든요. 왜? 부정선거 왜 했냐를 봐야 되면은 그러려면은 중국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가 자꾸 민주당 국민의힘 얘기하면 안 돼.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부정선거는 정치가 아니고 범죄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면은 동북공정인 거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정치적으로 뭐 국민의힘이 어쩌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의힘도 가담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부정선거를 하면은 중국에 먹히는 거고 중국에 먹히면은 뭐가 문제인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술 먹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들이 맨날 그냥 술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설프게 해서 진짜로 그런 얘기는 있죠. 뭐
너무 김건희.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너무 쪼여오니까 계엄을 했다? 자기에게 약간 깜냥이 그 정도면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아저씨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대공수사이고 검찰통이었던 사람인데 계엄을 그렇게 쉽게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쪼여오는 걸로 계엄을 하는데 지금 김용현 장관 봐봐요. 옛날 그 당시에 육사는 지금 스카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1등 했던 사람이랑 같이 그렇게 계엄을 한다는 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김건희한테 그 수사 오는 거 가지고 무슨 그거는 뭐 이유가 뭐 요만큼은 납득은 되지만 그런 이유는 그것도 사실 아닐 것 같고. 내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누가? 내란 세력 이러잖아요. 누가요? 내란 세력. 윤통이 내란이다? 네. 부정선거가 내란이죠. 부정선거가 내란이죠. 그리고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내란하면 어때? 왜 안 되는 거야? 내란하면 안 돼요? 저기 쿠데타, 박정희 쿠데타 했잖아요. 안 돼? 안 되나?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살고 나쁜 거를 부정이 있는 거를 척결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의 상황과 반대되는 일을 군사적으로 했어. 안 되나? 되지 않나? 되지 않나요? 이성계는 내란 아닌가? 이성계 우리 위인이라고 배우잖아요. 시조. 이성계 조선 위화도 회군했잖아요. 내란이잖아. 안 되나? 되지 않아요? 갑자기 이성계 얘기하니까 그러네. 네, 뭐 다 그렇죠. 결국 나라가 바뀌는 것도 내란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갑자기 태조 왕건. 내란이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다 내란인데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말에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왕따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쟤 뭐 이지매 뭐 그런 말 정도는 있었지만 그냥 쟤 싫어 쟤랑 놀지 마. 우리 꼬맹이 땐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왕따란 말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있어서 쟤 왕따였대.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따라는 말이 없었으면은 맞아. 그냥 쟤랑 놀지 마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좀 꼬질꼬질 하던 애가 잘 씻고 시작했어. 그럼 쟤랑 같이 놀고 하는데 근데 쟤 초등학교 때 왕따였대. 그럼 고등학생이 돼서도 쟤 초등학교 때 왕따였잖아.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야. 내란이란 말 자체를 그냥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용어가 있긴 하지만 어떠냐고. 좀 나라 좀 혼란하게 만들면 어때? 나라 잘 살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자꾸 좌파들이 좋아하는 게 프레임 씌우기거든요. 또 그러면 반박도 할 수 있으면 좌파 쪽에서. 네. 아니 그러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냐? 되죠. 과정도 정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과정이 정당했는데 결과가 좋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모든 정의와 질서를 다 지켰는데 결과가 좋았다? 없습니다. 모든 결과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할 때 정말로 해방 끝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반란하는 노예 주인들 이런 애들 처벌하고 그럼 그거는 그 노예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돈 내고 노예 샀는데 갑자기 내 재산을 뺏겠대. 정당합니까? 안 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결과가 좋아지려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번 계엄은 어떤 피해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밤중에 해제했는데 무슨 피해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피해도 없었는데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는데요? 좌파에.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이재명이 더 놀랍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막 찍고 이게 더 놀랍지 않나?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하는 게. 그 오디오가 더 놀랍게 나네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당연히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잘못했다 그래 그거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그럼 무슨 파라다이스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좌파 결국 옛날 노장 사상에서 비롯해가지고 무슨 소국 과민 해가지고 한 100명, 1000명 있을 때 그런 데서 이렇게 리더가 정치도 하고 걔가 소급 이렇게 나눠주고 배급해주고 이런 데서는 모든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지만 5천만 명이 있는 나라에서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정의가 실현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란 해도 되고 계엄해도 되고 정당하면은 옛날에 전두환 아저씨처럼 너무 좀 과하게 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 해도 돼. 지금 윤석열은 다 해도 됩니다. 성렬이 형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계엄이 불법이다 아니다는 애초에 법에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은 계엄할 수 있다. 그래서 계엄했어.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고도의 통치행위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일단 모르겠고 그리고 놀라게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니 8대0 나왔지 않습니까 대표님? 8대0 나온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재는 단심제기도 하고 내가 그냥 나 헌재 얘기 동의 안 하는데 그럼 끝이지 뭐. 제가 이런 얘기도 할 자유민주주의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다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 출신이고 그리고 A웹에 이것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A웹에
매년 개최하는 그게 있어요. 뭐 포럼 같은 게 있는데 문영배가 자주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왜 문영배가 나와요 거기서 갑자기? A웹에서? 네. 왜요? 왜? 뭐 문영배 이렇게 A웹의 세계 선거 재판 회의라는 거를 A웹에서 개최하는데 문영배가 2번인가 3번인가 여기 불려 나갔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문영배 아저씨가 여기 지금 A웹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가 있죠. 이 당시에도 근데 헌재에 있었나 2019년에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 아저씨가 지방 향판 출신이 헌재 재판관 갈 정도로 그렇게 엘리트 판사가 아니었거든요. 문영배가 능력이 엄청 좋았나 보지. 지방에서요. 가정법원에 있던 사람인데 이혼 소송하던 사람인데요. 아 진짜요? 가정법원에 있던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긴 하죠. 엄청 역량이 좋았나 보다. 일단 문 씨라는 것 자체가 그건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영배가 이렇게 A웹이랑 관계가 있다는 음모론이라서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니고 증거가 많이 없어서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거긴 한데 문영배가 이렇게 A웹이랑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명확한 뭐 사진이 있으니까 그거는 있죠. 그래서 A웹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문영배가 참석한다? 권한대행이다? 그러면 뭐 헌재 판결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가 없지 않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